그럼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목적 건물에 부합했다. 부합 박스 부합한 경우에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친다. 7번 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고요? 부합물. 부합물에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뭐라고요? 전후.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에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미쳐야 돼요? 예, 미쳐. 안 미치면 안 돼. 미쳐야 돼. 자, 두 번째 갑니다. 원본에 대한 이자 박스 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대한 이자는 이행기 기간과 1년분을 초과했어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 봅니다. 원본에 대한 이자는 무제한 담보된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익에 대한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이에요. 지연이자는 1년분이지만 원본에 대한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이자는 1년분을 초과해서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소유할 목적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대지사용권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대지사용권.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소유를 목적하는 임차권. 여기 써놨습니다.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지상권, 전세권 뭐라고요? 임차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대지사용권에까지 다 뭐 한다고요? 미친다. 미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 목적물이 매매된 경우에 그 매매대금 박스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다. 여기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물상대위 안 되니까 4번 물상대위 안 된다. 그래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려버렸네. 자, 5번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가 등기부에 나와 있나요? 아니 여기 지금 피담보 채권이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 대구 3억이면 저당권하면 등기했잖아 여기다. 여기 다 있네. 여기 저당권 하면서 저당권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돼 있습니다.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에 등기돼 있어. 그래서 별도로 배당 시작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에 공시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돼 있는 걸 받아가는 것은 배당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에 올라 있는 것은 별도로 배당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5번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에 저당권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자는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자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채권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라고요? 동일인. 저당권자와 채권자 동일인. 그래서 거기 저당권자는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슬롯이 자르고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면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3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3번 나온다고요?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똑같은 판례가 3번 나온다고요.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번 똑같은 판례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거 3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네, 유효네. 두 번째, 토지 저당권자가 지상 건물을 일괄 경매. 요건 조금 이따가 그 5번 문제가 일괄 경매냐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3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봐 여기. 제3취득자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다가? 법원에.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네. 자, 4번, 제3취득자 법원에다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너무 쉬운 문제야. 이해 안 된다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자, 네 번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변제 시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여기 대변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그거 변제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물권적 반환 청구를 가지지 않는다. 잠깐만.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없다고 했나요? 제가 아까 다 설명했어요. 없다라고 그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과 저당권 둘 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물권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없다. 설명 다 했어요, 사실. 자, 아마 못 알아들은 거는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면 그땐 또 알아들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뭐 이해 못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듣고 하면 자꾸 괜찮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7월달, 9월달 가면 맞춰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그 5번에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걸 볼 건데요. 일단 교재를 찾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의 위치를 찾아 놓고 볼게요. 자, 451페이지에 있네요. 451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갑이 돈이 필요해 갖고 이 토지를 저당 잡혀서 은행에게 돈을 저당 잡혔습니다.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3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 잡을 때 그 나대지에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봐 지금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 잡힐 때 그 나대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당을 잡았고 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네요. 그래서 이 건물도 갑의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졌나요? 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졌어요. 언제 같아졌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법정지상권 관법지 했죠?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지금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법정지상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법지는 매매로 처분하는데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둘 다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동일인의 지위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변제기에 지금 이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변제를 못했습니다. 변제를 못해가지고 은행이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토지만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경락인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서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같이 동시에 건물을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왜? 건물도 토지 소유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경매를 넣었으니까 일괄 경매라 그래요.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 경매 청구를 법원에다가 하게 되면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경매하지 말고 한꺼번에 한 사람이 경락받아 가도록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경락받아 가도록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분리 매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지금 경매가 진행돼서 경락인이 병이 나왔다. 병이 경락인이다. 그랬을 때 경락 대금에 대해서 이 저당권자는 토지 이 경락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저당권은 토지에만 걸렸으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어요. 그래서 경락 대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토지 건물 대금에 대해 토지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건물 경락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일괄 경매 청구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뭐라고요? 권리지 뭐는 아니라고요. 의무는 아니다. 하나 더 저당권자가 봤을 때 이 토지만 경매를 넣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담보 채권을 토지 하나만 넣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가치 하락을 위해서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하나만 경매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 5번을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5번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박스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옳다? 1번이 옳습니다. 1번 나대지란 말은 지목이 대인데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안 지어진 상태를 나대지라고 그러고 이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후 중요한 건 후입니다. 후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 은행은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저당권자 은행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의무를 진다. 여기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 권리지 의무는 아니에요. 2번 틀렸고 3번 일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경락인을 달리하는 결정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구속을 받아요. 일괄 경매 청구해서 그걸 받아들였으면 분리매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경락받으러 가도 일괄 경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이 경우 건물 경락인에게 법정 이사건 인정된다. 법정 이사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생 여지가 없어요. 네 번째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이 매각대금에 대해 안분배당을 한다 그랬는데 건물의 저당권 설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으니까 안분배당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건물에는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안분배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대금에서는 못 받아간다 이런 겁니다. 안분배당할 수가 없어요. 안분배당은 나눠서 받는 건데 토지 대금에서만 몰빵해서 받아가야지 안분배당해서 건물값에서는 못 받아가요. 왜? 건물에는 저당권 안 걸렸으니까. 5번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충분하지만 그래도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근저당으로 가겠습니다. 자, 466페이지입니다. 지금 각과 을은 어떤 물품 공급을 받으려 그래요. 이게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등산용품일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철강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치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 공급을 받기 위해서 본사와 대리점 간에 이렇게 물품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리점과 본사 사이에 지금 물품 공급을 하는데 물품 공급을 하고 바로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물품 공급받고 일정 부분 변제하고 또 일정 부분 변제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채무가 자꾸 쌓이게 채권이 자꾸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외상으로 물품을 계속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품 공급에 대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 최고액 얼마까지 계속 공급할 거냐라고 하는 채권 최고액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만큼 물품 공급을 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억이다 이렇게 해보죠. 20억까지 공급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사가 물품을 계속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대리점이 물품 공급을 계속 받으면서 외상으로 받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외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뭐 이렇게 가게에서 외상 주고 그런 거 없죠? 혹시 어렸을 때 외상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외상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거의 다 외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뭐 쌀도 외상으로 가져오고 뭐도 이렇게 외상으로 가져오고 그러다는 뭐 이렇게 한 달 뒤에 갚고 뭐 계속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여기인 것도 이제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다가 쓰는데 얼마까지 계속 외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물품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경매 넣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지금 20억의 물품 공급 계약이 채권 최고액에 걸렸으니까 이것만큼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로 부동산이 지금 담보로 제공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 20억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여기다가 근저당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등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채권 최고액의 20억이라고 하는 이 채권 최고액은 이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의 한도액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 등기할 겁니다. 지금 채권 최고액 등기할 건데 등기된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책임의 범위를 정한 게 아니고 담보부동산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 채권 최고액 의미는 요거를 경매 넣었을 때 요 채권자가 요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뭐라 본다고요?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판례가.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이 담보로 인했으니까 근저당이 걸렸으니까 채무자는 근저당 설정자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불병에 따라서 원래 근저당권자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3자 합의에 따라서 3자 병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3자 명의로 원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야 되는데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 있습니다. 뭘 기재해야 되냐? 이것은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다라는 뜻, 취지. 그래서 등기부에 지금 우리가 등기한 것은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 얼마냐? 그 다음에 채무자 누구냐? 요거 등기해야 됩니다. 채무자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까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위약금이 있으면 뭐까지 등기한다고요? 위약금. 위약금이 얼마를 물어줄 거냐라고 하는 위약금까지는 꼭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채무자 누구냐? 그 다음에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까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반드시 필요적 등기사항이니까 거기까지 등기를 딱 하게 됩니다. 아까 저당권은 처음부터 돈을 갖다가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딱 빌려온 거죠. 저당권은 돈을 빌려와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돈을 빌려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해요. 물품을 받으면은 늘었다가 변제하면 줄었다가 이렇게 증감 변동한다는 거예요. 채권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증감 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0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0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0이 됐을 때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이게 헷갈리는구나 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은 민법 187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다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부종성에 의해서. 근데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 하더라도 일시적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걸 부종성 완화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완화. 부종성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 요 피담보 채권이 미치는 범위가 저당권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좀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원금 이 원본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자 아까 저당권에서 이자 무제한으로 담보됐죠? 똑같아요. 여기 근저당도 이자는 무제한 담보됩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 있으면 등기하라 그랬나요? 아까 했는데 위약금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위약금이 있으면 필요적 등기상이가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4번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4번 사항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되는데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아까 저당권에서는 1년분만 담보한다 그랬나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1년분만 담보한다 그랬는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하니까 1년분만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분만 담보된다. 그럼 맞다 틀리다. 1년분만 담보되는 건 어디서 그렇다고요?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되지만 여기는 근저당이기 때문에 근저당에서는 1년분만 담보된다. 그러면 틀리고 전액 담보된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고 한다면 전액 담보된다. 더 나아가서 여기는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이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저당권과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두 개가 차이 납니까? 근저당과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360조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당권에서는 지연 이자가 1년분만 담보된다 그랬어요. 어디서는요? 저당권. 근데 근저당권은 1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는 뭐 한다고요? 전액 담보된다. 차이 하나 났죠.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이 저당권은 포함했지만 근저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90%가 같은데 차이가 나는 10%, 그 차이 나는 10%가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똑같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차이 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권 채무가 이렇게 증감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았다 줄었다 증감 변동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근저당이었고 확정과 동시에 이제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면 지금까지는 근저당이 확정 전까지는 근저당이었는데 확정돼 버려서 이젠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고요? 보통 저당권. 그냥 저당권으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확정되고 나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면 제일 먼저 차이가 나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차이 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이 뭔가. 반드시 등기해야 될 것은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 피담보 채권들이 확정되는가라고 했더니 일단 결산기가 도래하면 결산기가 도래했습니다. 결산기가 도래하면 뭐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뭐 한다?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물품 공급 계약 이 지금 물품 공급 계약을 해놨단 말이죠. 이 물품 공급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물품 공급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계약 자체가 그 물품 공급 계약을 기본 계약이라 그래요. 다시 물품 공급 계약을 뭐라 본다고요? 기본 계약. 기본 계약. 그러한 기본 계약 자체가 무효라든가 취소라든가 또는 해제라든가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뭐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신청되면은 그러면 결산기가 도래 확정되는 건데 경매 신청으로 확정되는 수가 있다. 자, 경매 신청과 관련해서 봅니다. 지금 최선순위 근저당 최선순위 근저당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최선순위 근저당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과 동시에 저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 거와 같은 말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는 말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근저당이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입니다. 자, 후순위 담보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담보권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후순위 담보권이라 했으니까 뭐가 들어간다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경매 신청해서 유찰이 될 수도 있죠. 그 경매 신청에서 다 경락되는 건 아니에요. 유찰이 될 거 있는데 유찰이 2번 될지 3번 될지 1번 될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일단은 유찰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경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누구도 예측은 아직 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경락이 됐는데 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최선순위 최선순위의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락이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경락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경락인이 나와서 그자가 경락대금을 집어넣으면 경락대금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최선순위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이 틀려요. 다시 한번 근저당이 근저당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자, 맞이 틀려요. 자, 지금 근저당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저당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근저당으로 피담보 채권을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근저당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왜? 저당권으로 전환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왜?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아직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근저당이죠. 그럼 이 근저당 상태에서는 채무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무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변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합니다. 근저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모두 바꿀 수 있다. 다시. 근저당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결산기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제기도 바꿀 수 있고 채권 최고액도 바꿀 수 있고 채무자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바꿀 수 있어요. 단 채무자를 바꿨거나 채권 최고액 바꿨으면 다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상 채권 최고액 채무자 다 등기상이죠. 그리고 이런 걸 바꿨을 때는 다시 뭐 한다고요? 변경 등기 또 해야 됩니다. 다 바꿀 수 있는 건 맞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부 다 바꿀 수는 있으나 바꿨으면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요? 변경 등기. 근저당에 의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 왜냐하면 실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가 되는데 만약에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삼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갑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정에게 넘겼다. 그러면 정에게 넘겼으면 이 정이 이 채권 최고액을 지금 안고 산 거죠? 말소 안 시켰으니까 안고 사왔어요. 그러면 요 근저당 설정자는 이 근저당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없다고? 아이 지금 팔았다니까. 팔았어. 팔았으면 안고 사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근저당이 옮겨가야지. 저한테 옮겨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앞으로 돼 있는 거 지워라라고 종전소유자는 이 근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놔야지. 좀 이따 문제 나올 건데. 자, 지금 이게 지금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지금 매매로 팔렸어 지금 넘어갔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소유자예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자는 전 소유자죠. 매매로 팔렸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전 소유자. 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이거 말소해달라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이게 서술용으로 나오니까 되게 어렵다고. 서술용으로 나오면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면 또 다 압니다. 이런다 또 언제. 자, 그러면 프린트물 풀어봅니다. 어디를 풀어보냐면 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몇 번? 4번 틀렸어. 4번. 1번부터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 봐요. 채무가 소멸됐어. 채무가 소멸됐다. 채무가 소멸됐다고 해서 근저당이 소멸돼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거기 잘 봐 다시.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는다. 채무가 피담보 채권이 0이 됐어요. 0. 채무가 소멸됐다고. 소멸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그 채무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왜냐면 안구사가 잠깐만 채무가 넘어가더라도 근저당은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소멸하지 거다 쓰세요. 소멸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 최고액 존속 기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늦게 된다. 잠깐만 지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바꿀 수 있다 그랬나요? 전체 다 채무자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도 바꿀 수 있고 변제기도 바꿀 수 있고 결상계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꾸면 뭐 하라고요? 변경 늦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피담보 채권의 양도가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도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잠깐만.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을 갖다가 옮긴다고요? 그건 안 돼요.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에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만의 이전은 안 됩니다. 이건 저당권도 똑같아요. 저당권이랑 피담보 채권이 이전돼야 저당권도 옮겨가고 근저당권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가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입니다. 무효. 다섯 번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잠깐만, 이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약정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이거 다 자기들끼리 없애버리기로 합의에 의하고 이거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좀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런 거 하나 좀 볼게요.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내놨습니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을 못 내놔갖고 부모 형제 부동산이 담보로 나올 수도 있죠. 부모 형제 부동산이 나오면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그럼 이 물상보증인에게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상보증인한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사갈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안고 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소 청구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근저당이 걸려 있는 이 부동산 사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시키고 사갔다? 안 시키고 사갔다? 안 시키고. 그러면 이 부동산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지상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있다. 임차권 있다. 그럼 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싸잡아서 뭐라 본다? 제3취득자. 자, 그러면 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등기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물상보증인하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얼마만 물어주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 20억입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이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서 지금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25억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금이 얼마라고요? 25억. 그럼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죠? 채권 최고액이 20억이니까 지금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확정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25억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저 제3취득자와 그다음에 저쪽 그 물상 보증인은 얼마만 물어주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 20억만 물어주면 돼요. 단 채무자는 얼마 물어줘야 돼요? 25억 전부 다 변제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25억을 다 변제해야 되지만 제3취득자와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초과분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 물상 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479페이지로 갑니다. 479페이지에 13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자, 맞이 틀려요. 채권 최고액의 뜻이 이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물어줘야 되는 한도액이 아니라 경매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뭐라고요? 한도액이다. 이 부동산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이지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에요. 1번 집은 맞는 겁니다. 저당 목적물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맞네. 두 번째,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 그래 돼 있죠? 초과했을 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초과된 금액 다 물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얼마만 물어주면 돼요? 채권 최고액, 등기된 채권 최고액만 물어주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과된 금액 전부를 물어주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네. 됐죠? 채권 최고액 전체를 다 물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됐다 하더라도 초과된 금액 물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무자는 다 물어줘야 되지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금만 등기된 금액만 물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액 다 물어주라. 초과된 금액 전액 다 물어주라고 그랬으니까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에 담보되지 않는다. 왜 담보되지 않는다?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뭐로 바뀌었다고요? 저당권. 그래서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이 근저당 피담보 채권으로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왜 담보되지 않는다?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됐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근저당의 피담한 채권은 경매를 신청과 한때 확정된다. 여기 근저당권자가 지금 선순위라면 이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한 채권은 뭐 한다고요?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근저당권의 피담한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테 확정된다. 여기 후순위가 경매를 시작하면 경락인은 이름을 뭐라 본다고요? 매수인. 돈 주고 샀다. 이 경락이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뭐 했다고요?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이 뭐 한다? 확정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